자, 했으니까 잠깐 여기 문제에 대한 거 설명하기 전에 이해도 차원에서 제가 문제 한번 여기 잠깐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사채를 지금 우리가 발행하려고 그래요. 사채의 액면가액은 지금 30만 원이래요. 3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사채의 액면 이자율. 이자율은 계산하기 편하게 10%로 합시다. 10%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사채 발행 상환 기간은 3년 후에요.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유효 이자율,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율은 똑같이 12%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채 발행가액은 얼마라고 하냐면은 25만 원이었다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25만 원, 아니 20만 원, 20만 원 너무 싸잖아. 25만 원이라고 합시다. 발행가액은 25만 원. 발행하고 나서 얘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됐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얘를 갖다가 우선 발행하는 시점에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세요 얘기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어요? 우선 여러분이 배운 대로 차변에 지금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왔겠습니까? 25만 원 들어왔겠죠?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3년 후에 갚아야 될 사채 금액은 얼마예요? 30만 원. 잘했어. 자, 그런 다음에 차변과 대변에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죠? 예, 지금 문제에서 얘는 할증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이라고 쓰면 될 것이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을 했어요. 할인 발행을 했는데 돈이 차이가 났죠? 발행 차이가 난 금액 얼마? 5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회계 1급에 배웠던 것처럼 분계는 다 끝났죠?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사채 가진 사람들한테 저기 이자 지급해야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우선 제가 뭐부터 하라 그랬었냐면은 첫 번째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 그러는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할 때 이를 3전에 나눠서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사채와 보통예금 여기 위에다가 유효이자율은 우리 발행금액 위에다가 12% 이렇게 써놓으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채는 액면이자율 10% 이렇게 먼저 표시해 놓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1년차에 이를 갖다가 차변에 지금 이자 비용이 되겠죠. 우리 돈을 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에요. 근데 이자 비용은 3만원 플러스 여기 지금 5만원 비용 처리가 된 것까지 3년에 나누어서 이자 비용으로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계산할 때 25만원 곱하기 12% 하라 그랬죠. 25만원 곱하기 12%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3만원 나오죠. 3만원. 계산, 내가 숫자를 잘 못 맞췄네 또.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충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발행가액을 27만원으로 바꿀게요. (27만원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27만원. 여기는 3만원 이렇게 차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27만원에다가
곱하기 12%에 보게 되면 얼마 나와요? 32,400원 나오죠. 여기 32,400원 이렇게 나올 거고, 대변에는 변동사항 없는 한 액면가액에다가 10%인 우리 현금 얼마 지급해야 돼요? 3만원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생겼어요 지금. 그죠? 이 차이는 뭐라 그랬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2,400원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처음에 사채 발행했을 때 3만 원을 갖다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1년 첫 번째 해,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렇게 해서 싹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매년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만약에 분계와 거래 내용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요 첫 번째에 요거만 물어봐요. 이자, 특히나 이자 비용이 포인트예요. 이자 비용은 뭐하고 더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겠죠. 이자 비용은 액면가액의 이자 지급하는 것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된 금액 두 개 합치면 그게 이자 비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던지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온다. 이거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단순하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 용어들과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으면 간단하게 문제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내용 자체 이해를 못하게 되면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되죠. 아니 그냥 찍으면 나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찍어야지 뭐 어떻게. 그죠? 근데 난이도의 문제는 이거 틀렸다고 자기 세무이거 자격증 못 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난이도가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그 회계 세무 1급은 어떻게 할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또 바탕이 되어야지 세무 1급에 가서 또 이런 내용들 갖고 추가적인 거 설명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됐죠? 됐어요? 좋아요. 자, 근데 궁극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어요.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 보통예금에 입금됐던 이 금액을 다른 말로 장부금액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뭐가 되고 있는가? 장부금액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개념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요거는 좀 빼버리고 여기 문제 갖고 할 거니까 3년 후에 사채는 우리가 10만원을 갚아야지 돼요. 갚아야지 되는데 사채를 발행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연도수를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는 왜 다 그려드리냐면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경우에요.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사채 갚아야 될 10만원보다는 더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발행을 했겠죠. 그 금액의 예를 10만 5천원으로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행한 것처럼 사채를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그냥 그 금액 간단한 숫자로 끝자리는 빼버리고 95,000원에 이렇게 발행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는 액면 발행이겠죠. 똑같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지만은,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사채를 할인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액면가액보다는 지금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매년 사채를 갖다가 이렇게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하면서 이 사채 할인 발행 금액이 3년 후에는 이 사채 금액과 금액이 동일하게 돼야 돼요.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만기가 되면 사채 금액과 우리 장부 금액과 똑같이 맞춰놓고 싹 교환해서 10만원 지급하고 끝날 거란 얘기죠.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림만 보시고서도 여기 사채 금액과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서는 제가 아까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장부 가액이라고 이렇게 또 불렀어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기 사채 할증 발행했을 때에도 얘도 장부 금액이 되겠죠. 장부 금액이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우선 궁극적인 목적부터 얘기했어요. 장부 가액은 결과론적으로 3년이 지나면 저 사채 금액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장부 가액은 매년 증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소해야 되겠습니까?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 가액이 매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감소해서 이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지 3년이 만기됐을 때 장부 금액하고 사채 금액하고 차변대를 싹 하면서 없애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사채 할인 발행의 산막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장부가액에다가 아까 뭘 곱했어요? 유효 이자율을 곱했죠. 장부가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유효 이자율 그 금액 이자 비용들이 계속 계산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22%는 변동사항 없이 매년 곱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이 매년 증가한다면서요. 증가해야지 되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유효 이자율 12%를 곱하면 그게 이자 비용이었었는데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겠죠. 이해되세요? 반대로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장부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효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이자 비용도 매년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용어는 뭐냐면 숫자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부 금액과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똑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감소하면 똑같이 감소, 증가하면 똑같이 증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부가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장부가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이자 비용이라고 했었죠. 이자 비용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을 했을 경우에 장부가액은 증가하지만 이자 비용은 감소한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부가액과 거기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게 된다는 원리부터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첫 번째 아까 얼마 차이가 났었어요? 1424원 차이 났었죠. 그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만큼씩 증가하느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한 금액만큼씩만 계속 증가를 해요.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사채 발행했을 때요. 여기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5,000원 정도 차이 났었죠. 이 5,000원을 여기다 다 더하면 10만원 딱 되잖아요. 그죠? 바로 얘를 갖다가 매년 요만큼 계산된 만큼씩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씩만 장부 금액이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다 증가해서 여기 5,000원이 여기 다 합쳐지면 장부 금액은 딱 10만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건 다시 딱 그리고 여기 계산하는 거 3년 차만 다 계산을 한번 쭉 해보고 나서 거기에 기록이 된 회계 처리를 보고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년 차에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이렇게 계산된 건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장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된 그 금액만큼씩 매년 증가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사채를 발행했던 금액은 95,000 얘였었죠. 거기에 유효이자율 12%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400 얼마라고 나온 거죠. 자, 또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다면 현금 또 10,000원 지급해야 되는 건 변동사항 없어. 3년이 지나면 3년 차에 10,000원 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사치 할인 발행 차금 1,424원 이거 생각했던 것만큼 여기 처음에 우리 발행가액 있죠? 여기다가 이 금액을 더해주게 되면 2년차에 장부 금액이 돼요. 그 장부 금액은 95,980원 여기에다가 여기 4짜리 발행 차금이 있었던 거 여기 1,424원 더하니까 얘가 장부가 금액이 되는 거예요. 2년차에. 여기에다가 12%를 곱하니까 이자 비용은 11,950원, 590원 나와요. 만원하고 이하고 차이를 계산해봤더니 1,590원 차이 난대요. 그럼 여기 4차례 발행 차금 있었던 거 두 번째 그것도 뺐죠. 그리고 장부가액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됐어요? 장부가액은 3년 차의 마지막 기회는요. 3년 차에는 처음에 발행했던 여기 발행 금액에다가 첫 번째 해에 했었던 4차례 발행 차금, 두 번째 했던 4차례 발행 차금 얘를 다 더해주면 장부 금액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12% 곱해지니까 이만큼 나왔어요. 이자 비용. 지금 이자 비용 매년 증가하고 있죠. 왜? 장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 됐어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이자 비용은 3년차에 11,784원 나왔어요. 3년차에도 10,000원 지급해야 되는 건 변동사항 없죠. 얘하고 이 차이를 계산해고 얘가 마지막에 1,784원. 얘가 마지막 해에 4차례 발행 차금 생각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결국 세 개 다 더하면 이 금액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 번 나눴던 거니까. 되셨어요? 자, 저는 아까 그래프 그렸던 거 잠깐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말로 물어보는 1호 문제예요. 말로 물어보는 1호 문제에서 첫째, 이자 사치를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요. 그럼 머릿속에 아까 제가 표 그려드렸던 거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서 대답하세요. 사치를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사치를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어떤 거야? 아니 아까 그림 그려줬잖아. 그림 얘부터 얘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3년 후에 이거 그래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긴 하지만 사치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했었죠. 근데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여기 95,000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이를 갖다가 우리는 장부 가액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장부 가액은 결과론적으로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하고 똑같아져야 한다 했잖아요. 이거 그래프로 기억하시면 돼요. 할인 발행했을 때는 10만 원까지 가야 되니까 장부 가액은 매년 증가해야 된다. 여기 봐요. 실제로 장부 가액은 95,000원 얘가 첫 번째 발행했던 금액이었죠. 거기다 4차례 발행 차금 했던 것만큼 더해주니까 장부가액이 이만큼 더 증가하죠. 여기 이만큼. 여기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계속 증가하고 거기에 똑같이 이자 비용도 여기 장부가액뿐만이 아니라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겠죠. 언제? 할인 발행 차금 사치를 할인 발행했을 때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 금액도 이자 비용도 계속 금액이 줄어들겠죠. 여기 보시니까 이자 금액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 1년차 여기 세개 비교해 보세요. 이자 비용 금액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장부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거 보고 이 내용을 말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산 과정을 먼저 내가 한번 해봐야지만이 당연히 이자 비용은 증가하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바로 요걸로 서머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증가하겠지. 됐어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물어봐요. 이자 비용을 물어보고 또는 장부 금액을 물어보고 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매년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봐요. 증가 감소로. 보면 되잖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매년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2년차, 3년차까지 계산을 하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론으로 이거 결과를 갖다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장부가액하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지금 동시에 똑같이 증가한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장부금액은 얼마만큼씩 증가를 하냐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여기 1년차, 2년차, 최종 3년차 이렇게 되었을 때 1년차에는 장부금액이 여기 1,424원만큼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년차에는요. 2년차에는 1,595원만큼 증가할 것이고요. 마지막 3년차에는 얼마가 드냐면은 1,784원 이만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금액 다 합친 금액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자금 4,802원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현가계수로 곱하기 때문에 최소점 0 뭐 몇 점 막 나오거든요. 끝자리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는 그때그때 조정하는 게 아니라 1년차 때 먼저 하고 2년차 때 하고 마지막 3년차 때 한꺼번에 그 금액이 딱 맞도록 끝에서 끝수를 조정해서 이 금액하고 정확히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장부가 딱 10만 원이 되도록 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사채 할인 발행 그 금액만 적어놨지만 장부가액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거 더하면 여기 장부가액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더하면 여기 장부가액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이거 더하면 장부가액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그 원리만 잘 이해를 했다면 할증 발행은 그 반대 개념이니까 이 표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세 가지예요. 장부가액, 이자 비용, 얘는 같이 움직이는 문제 이해가 됐죠? 아까 뭐 물어봤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얘는 매년 증가하죠. 할인할 때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기억하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하면은 여기다가 선을 하나 쭉 이렇게 그어 놓고요. 지금 요 폭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폭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줄여서 상가액이라고 써놓을게요. 이 폭이 증가하는 거. 그러면 요 선만을 봤을 때는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은 둘 다 증가한다는 거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폭이 상가액이라고 한다면 이 상가액도 매년 증가한다. 그 사채 할인 발행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장부가액도 이자 금액도 그다음에 상가액도 무조건 다 증가만 나오죠. 그죠? 반면에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장부 금액하고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겠죠. 그러나 얘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똑같이 써놓고요. 얘도 상가액이라고 쓸게요. 상가액이라고 쓰면은 얘 상가액은 얘 쭉 늘어나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폭이. 아니 폭 넓이 요거 넓어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잖아. 증가한다는 뜻이야. 상가액은 할증 발행을 하든 할인 발행을 해도 무조건 증가만 해요. 그래서 이 폭을 갖다가 지금 제가 보라고 지금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교재 어느 교재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회계 공부할 때 제 나름대로 이 표 하나로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저 혼자 기억하려고 만들어냈던 방법이에요. 그러면 장부가액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했을 때는 무조건 증가. 여기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니까 상가액도 무조건 증가. 그다음에 무슨 발행?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
근데 이거 폭이 지금 얘도 점점 넓어지는 거 보니까 상가격은 그래도 지금 얘도 증가. 있어요? 그럼 요거 표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지금 제가 계산해 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론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우습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요렇게 계산했던 거 여러분 이게 다 계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다 제가 계산하는 선식까지 지난번에 등등한 분들이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어떤 숫자가 와서 그 장부금액이 되는 건지 제가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보고 분기된 거 이자 비용 그다음에 장부가액 그다음에 사짜리 임박액차금 증가하는지 감소 숫자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교재에 다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고 내가 그걸 보면서 계산을 해보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숫자 계산보다 제 설명과 여기 정리해놓은 내용을 가지고서 우선 뭐부터 사채 그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가액부터 그 부분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됐으면 그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반대 케이스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분기할 때 요걸 갖다가 까먹으면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니까. 근데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죠.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문제만 나오면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아,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찍어야겠다. 아니요. 이런 문제 요거 갖고 나오는 게 말로 나오면 다 이런 문제예요. 기껏 말로 또 물어보더라도 아까 사채 발행 가액 어떻게 결정돼요? 사채 원금의 현재 가치. 그다음에 이 총 지급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 합쳐서.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나오는 거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근데 얘는요 유효이자율법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오리지널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 정도 레벨에서 문제만 구성만 바꾸게 되면 이건 세무사 회계사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거 다 계산 하나도 나오지만 거기서는 여러분들은 아는 것만 보기만 딱 골라서 그것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믿어지거나 말거나 얘는 이제 문제를 봐야 되니까 문제는 내일 보기로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이 교재에 대한 진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찰인 발행 차금 상가격이 나온 거요. 이게 전사 여기 세무 TT 2부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파트예요. 더 뭐 추가로 나오는 거 있기는 했는데 그건 벌써 여러분이 FAT 1급 배울 때 제가 미리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 내용은 설명 들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따 이거 시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파트 오늘은 자본 계정은 안 나갈게요. 자본 계정은 내일 첫째 시간에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금요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학수고대하는 전산회계 운용사 지금 제가 열심히 그 스캔 띄고 있잖아요. 이거 드리려고 한 권 지금 다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주말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될 건지 금방 아시게 될 것이고 제가 혹시 몰라서 시험은 저 수요일날 여러분 다 보기로 했죠. 월요일날을 활용하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내일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주말에는 여러분이 제가 PDF 파일 요거 오늘 다 완성을 하게 돼서 보내드리게 되면 내일 아마 주말에 그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될 때 이 사채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처음에 회계관리 배울 때 그 교재에 쓴 저자이다 보니까 설명이 좀 아주 좀 알차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 100% 다 풀어볼 건 없고 여러분이 봐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바로바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배운 것들 그 교재는 있거든요. 오늘 설명했던 것들. 그럼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등등하란 말이죠. 저는 우선 TAT 교재에 있는 거 정리 마저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 해당되는 거 교재 보면서 쭉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 설명 안 해드린다는 뜻 아니에요.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 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보세요. 이제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49페이지에 사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채 비유동인지 유동인지를 구분할 때는요, 거기 결산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49페이지에요. 돈을 빌렸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경우라면
걔는 유동, 1년 넘어가면은 비유동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자, 여기다 이렇게 쓰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2월 5일날 1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얘는 언제 갚아야 되냐면 약속한 거예요. 내년 7월 8월 15일날 8월 15일날 갚기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지금 1년 넘잖아요. 그럼 돈 빌렸을 때 얘를 장기 차입금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에요? 1년 넘는데? 민지씨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고개를 흔들었을까? 지금 이 유동이다 비유동이다를 구분하는 것은 빌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결산일이 우리 12월 31일이죠? 그러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잖아. 그걸 기준으로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이걸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에서 빌린 날짜 이렇게 써놓고서는 여기 유동인가 비유동인가 물어보면 떡하니 장기 차입금이라고 써놓더란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써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결산일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날짜는. 그 다음에 사채를 보시게 되면 거기 사채 발행했을 때 뭘로 보셔야 되느냐? 읽어보시면 되겠다. 거기 주의라고 되어 있고 채무증권, 국채, 공채, 사채, 지분증권, 주식 그건 이제 아시고 계실 거고요. 사채 발행 및 현금 흐름,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자율과 사채 발행 금액과의 관계 거기서 액면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저는 아까 그 표로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사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 사채 발행자와 사채 매입자 양쪽을 다 이해하기 편하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도 한쪽만 이해하는 것도 골치 아픈데 양쪽을 다 그럼 나중 얘기고요. 사채를 발행한 것만 기억하세요. 사채 발행한 면만 지금 쭉 분기 처리된 거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이렇게 되는 거 맞다 이해가 된다 했으면 됐어요. 사채 매입하는 측면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엑스표 해놓고 그럼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질 때 그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부분 재무상태표에 거기 비유동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사채 부채죠. 부채를 갖다가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봐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계정이 자산이겠습니까? 부채겠습니까? 자본이겠습니까? 비용이겠습니까? 수익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표시했던 거 많이 봤잖아요. 매출채권 밑에 대손충당금은 계정이 뭐였었어요? 자산 계정이었죠. 유형자산 밑에 써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걔도 자산이었죠. 재고자산 밑에 쓰여 있었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걔도 자산 계정이죠. 왜? 자산 밑에 쓰여 있으니까. 사채는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써 있잖아요. 사채 바로 밑에 써 있죠. 그러면 걔는 뭐겠어요? 당연히 부채겠죠. 원래 부채의 자기 자리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 자기 자리인데 우리 아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했었어요, 대변했었어요? 대변했었잖아요. 발생했을 때. 왜? 얘는 부채를 차감하는 계정이니까 원래 자기 자리가 대변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차감하니까 자기 계정은 얘는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어떤 계정이다? 부채 계정을 차감하고 평가하는 계정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앞에 벌써 여러 개 나왔던 거니까 개념이 다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 차변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얘를 갖다가 3년 동안 삼각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교재에서 설명했던 거는 그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다가는 51페이지 거기 내용 한 번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있다. 거기 네모 박스에 쳐져 있는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거기 51페이지 3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잠깐 읽어보기는 하는데 이해가 되든 말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아까 여기 표시해드렸던 거 그 내용인데 제가 해드렸던 거 갖고 복습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거 더더욱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근데 혹시 제가 해준 거 연습하고 난 다음에 말뜻이 이해된다면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건 괜찮아요. 그다음에 거기 사례를 보세요. 할인 발행이 됐던 할증 발행이 됐던 간에 거기 말로 설명을 해 놓았기는 했지만은요. 사례 51페이지예요. 결산일이 12월 31일은 항공의 시장 이자율. 자, 시장 이자율 거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유효 이자율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장 이자율을 주면서 원래는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같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형가표까지 계산하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고 12%. 그다음에 아래의 조건으로 거기 사채를 발행했대요. 거기 발행일은 1월 1일, 액면금액 10만 원, 만기일 2020년. 그다음에 표시 이자율 10%. 표시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이기도 하죠. 이자 지급일은 매년 1회라고 되어 있고, 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잠깐 보셨던 52페이지에 지금 이 페이지 수가 회계 이론에서는 난이도도 있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채 발행금에 별표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사채 발행금액 결정되는 거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로 결정합니다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아까 제가 계산해드렸던 기초금액 95,198원, 96,622원, 98,216원. 그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 요거 가로 써놓은 거. 이 금액. 두 번째 거는 이 금액. 세 번째 거는 이 금액이에요. 저는 이 금액이 그게 왜 나왔는지 더하기 하나하나 다 표시해서 써드린 것이고요. 거기 유효 이자율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이 장부 금액에다가 계속 12%씩 곱했더니 지금 이 금액들 나와 있죠. 이 금액들 이자 비용 써놓은 거야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액면이자는 그냥 우리 사채 금액에다가 액면이자를 매년 만 원씩 나가는 거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차이나는 금액이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라고 표에 써놓은 거고 그 금액은 바로 다 이 금액이에요. 여기. 그죠? 그 표를 갖다가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 표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표 하나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교재를 어지간히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어디 왜 이게 들어가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에 그래서 장부가액이 얼마씩 돼서 맨 마지막에 얼마 되어 있어요? 10만원 딱 맞춰져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3년째 우리가 발행했던 사채 금액과 여기 우리가 장부 금액을 싹 맞바꾸기 하면서 상기시켜서 없애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에 보시게 되면 그 회계 처리 각 연도에 회계 처리가 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회계 처리 나열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제가 계산했던 요 회계 처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세 개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 않다고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놨잖아.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치에 대한 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사치의 할인 발행 차금을 반드시 이건 계산해서 천천히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이거 설명 들어갖고 이해가 됐으면 바로 연습해서 오늘 댁에 가셔서 집에 가기 전에 연습해보고 가서 이거 확실하게 익혀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연습하는 거는 거기 사례 두 번째 게 사치 할증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은 또 반대되는 케이스겠죠. 아주 연습하기 이거 문제가 좋아요. 그래서 연습하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I can이라고 되어 있어요. I can 거기에서 사채 그 상가액이라든지 장부 금액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별거 다 나오죠. 그거 뭘로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 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프로 그림으로 기억하면 그거 하나하나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더 편하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요. 얘는 그냥 내일쯤 해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은
유효이자에 관련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과연 그 문제가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그때 한번 또 내일 느껴보시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저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뭐 할증 발행에 대해서 여기 화면 잠깐 봐주세요. 전 증가 감소를 갖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제가 프린트해드린 거에 정리해드린 거에 이렇게 된 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기 차입금 얘도 비유동 부채죠. 비유동 부채는 뭘 기억하면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장기 차입금을 했다가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가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개정 대체해 주라 그랬었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얘는 유동 부채예요. 얘는 유동이란 용어와 장기 부채 두 개가 합쳐진 용어이기 때문에 앞에 게 주인. 그래서 얘는 유동 부채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건물주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아놨던 거 나중에 돈 돌려줘야 되죠. 그거하고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거지만 기타 자산에서 여기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임차권리금 세 개 다 구분할 수 있죠.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여러 번 설명했던 거라서 지난번에 퇴직연금에 대한 거 제가 그 지급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드렸었죠. 그죠? 그게 세무이금 문제예요. 특히나 그 확정 급여형 문제에서 그냥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급여를 갖다가 이체하는 거는 그건 회계 1급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직원이 퇴사한다 그래도 그냥 통보만 해주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서 물어볼 게 없어. 그죠? 그나마 그냥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연금 보낼 때 제조업에 대한 퇴직급여와 판관비에 대한 퇴직급여 따로 처리하는 그거밖에 물어볼 게 없단 말이죠. 근데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2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걔는 조금 복잡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또 해본다 손치더라도 확정 퇴직금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 회사에서 유보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이렇게 잡아놓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분히 있으니까 빼주고 예수금 떼어야 되죠. 세금 퇴직금이니까.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내보내주면 돼요. 이거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2가지 있다 그랬었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매해 돈 내보내주고 끝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운용수익 같은 거 그건 다 개인들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야? 확정급여형이 문제인 거죠.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처리 이렇게 해놓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아니면 전부를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의 전체 금액 다 빼줘야지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맡겨놨던 거 지급이 되겠죠. 즉 자산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나머지 차익은 누가 지급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었죠. 회사에서 지급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차익 주고 나머지 세금에 대한 거는 예수금 회사에서 처리를 이렇게 해놓는다. 그래서 요 내용도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내용과 갖고 구분을 해보시게 되면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시험 응시하려는 시행기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거면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보네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금 확정급여에서 이자가 생겼어요. 그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아니 뭐 간단하지.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제가 계정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통장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 들어오면 뭐라고 썼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이자 수익 썼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이자 수익 써놓고 운용 수익이 들어왔다. 처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이 좀 더 증가한 것 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확정 기여형은 그거 없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개인들한테 개인 통장으로 이자 지급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회계 처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장기 미지급금, 장기 외상매입금 이건 다 얘기했던 거고. 아, 충당부채. 지난번에도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 제가 설명해드렸었나요? 충당부채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퇴직급여와 충당부채는 우선 재무제표 중에서 부채 기록이 돼 있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재무제표에 기록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퇴직급여는 12월 30일 날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신뢰성 있게 그 사람이 근속 연수에다가 급여에다가 해서 계산할 수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불러요. 즉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 있는 부채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발부채라는 건 뭐냐면은 우연히 발생한 부채. 우연히 발생한 부채가 어떤 거냐면 지금 예전에 삼성이 그 아이폰하고 저기 소송 전쟁이 붙었었죠. 소송이 걸렸어. 디자인을 갖다가 자기네 특허권을 갖다 침해했다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으니 만약에 내가 패소하면 돈을 물어줘야 돼. 근데 이거 내가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퇴직금처럼 내가 어떤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우연히 발생을 해버렸잖아. 패소하면 돈 갚아야 돼. 근데 그 금액을 저쪽에서 1조 원이라고 얘기한들 아니 내가 그 1조 원이 될지 안 될지 알아 몰라. 걔네 다른 데를 다 줘야 돼? 그건 누가 또 판결을 해야 돼요? 판사가 판결해야 되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다 없다. 아직 뭐 패소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죠? 이런 거를 우발부채라고 불러요.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부채를 재무제표에 과연 숫자에 부채로 기록할 수 있을까? 없어요. 왜? 가장 중요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주석에다가 그 내용만 기록합니다. 주석에다 내용만 기록하고 패소했으면 확정되면 그때 부채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충당부채,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좀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계정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또 여러 가지 시행사에서 시험 봐야 되니까 우리 제품을 사면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무상 수리, 보증 이런 거 해주죠. 제품 보증 충당부채도 있어요. 제품을 갖다 팔았는데 그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그래서 그 소비자가 걔를 갖다가 그 수리해달라고 맡기면 공짜로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수리를 해주는 사람의 월급이나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은 회사에서 공짜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당연히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걸 갖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정도 계산이 됐다. 그걸 갖다가 제품 품질보증 충당부채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품을 팔 때 그런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걔는 합리적으로 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수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이건 여러분이 자꾸만 회계 1급에서 세무 2급, 세무 2급에서 세무 1급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씩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발부채는 우연히 발생한 부채라는 건지 알았죠? 우발자산은 뭘까? 우발자산. 우발부채는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지면 패소하면 지급해야 될 것이지만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우리 회사 제품 브랜드 붙여놓고 팔고 있어. 짝퉁 팔고 있어. 소송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기면 돈 들어오죠. 그러나 얘도 마찬가지로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은 우연히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이기 때문에 이는 주석에다가 기록하는 것이지 여기 재무제표에다가 요 부채나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자본 남았죠. 자본 다음에 뭐 나와요? 수익하고 비용 나오죠. 수익하고 비용에서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걔네들은 다 계정 과목에서 여러분이 저기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서 실제로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건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자본비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들 혹시 질문해서 모르는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 또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쭉 훑어보고 여기 TET 2급 과정에서 재무회계 다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여기 자본기종에서 저기 빨간 거 막 써놨죠? 자본금, 발행, 증자 되게 빨갛잖아요. 이거 열받게 하면 안 돼. 되게 중요한 거였어. 이런 내용들하고 각각 계정들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첫째 시간 물론 오시자마자 오늘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은 가능한 빨리 끝내놓고 여기 지금 제가 스캔하고 있는 이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그러니까 보내드려야지 여러분이 조금 안심할 것 같아. 왜냐면 교재 난이도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지 머릿속이 좀 깜깜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그렇게 고민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직접 보셔야 되잖아요. 한 번도 지금 못 봤으니까. 원가 계산까지 부가가치세, 소득세까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 교재 한 권 전체 다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 근데 이거 내일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어요? 나는 끝낼 수 있어요. 되는 거는 여러분들끼리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뵐게요.